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5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9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8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정유월 임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임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임수일간,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에 임수가 되겠습니다. 임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을 먼저 본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으로 월지, 월령이 어느 계절이냐, 12개의 계절이 있죠. 우리 그러니까 흔히 이제 달력 보더라도 12개월이 있는데 명리학에서는 뭐 1월, 2월, 3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인월, 묘월, 진월, 4월, 5월, 4, 5, 미월, 그 다음에 신월, 6월, 술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축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오늘은 바로 6월에 숫자 6이 아니라 6월에 해당이 되죠. 자, 일간이라고 하는 건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양수라고 하는 것과 다시 음수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수는 수이지만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같은 수죠. 같은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더러우면 안 되겠대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 바닷물이 됐든 강물이 됐든 하다못해 사람이 먹는 음용수는 더더군다나 탁기가 있거나 냄새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면서 임수가 됐든 개수가 됐든 물은 항상 맑고 깨끗해야 된다. 이걸 갖다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게 되면 이걸 갖다가 이제 청징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양수인 임수가 더 맑고 깨끗함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음수인 개수가 맑고 깨끗함을 더 좋아할까요? 물론 공통적으로 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은 양수인 임수가 더 맑은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개수가 맑은 걸 좋아하는지 이렇게 구분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맑음을 좋아하지만 특히나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더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 같은 거 내일 공부하겠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건 작은 우로수와 같다 그랬어요. 작은 우로수, 이슬이라고도 표현하죠. 우리 맑고 깨끗한 이슬. 우리가 이슬 하게 되면 막 더럽고 탁한 그런 것보다 영롱하고 햇볕을 딱 받으면 보석처럼 이렇게 빛나는 그런 이슬을 생각하시게 되겠죠. 물론 참 이슬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겠지만 명절 많이 드셨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슬 같은 것 내지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탁기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오늘 일간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가 아니라 대해수라고 합니다.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큰 강, 호수 같은 거,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을 의미하고요. 내지는 태평양이라든가 대서양 같은 바다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뭐 바다도 깨끗하고 뭐 이슬도 깨끗한 거지만 결국 따지고 놓고 봤을 때는 둘을 냉정하게 따지고 놓고 봤을 때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아주 그냥 진짜 영롱한 이슬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바닷속 안에는 미역도 자라고 여러 가지 또 이런 뭐 생명체도 자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개수에 비해서 좀 탁해질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수라고 했죠. 대수라고 하는 것은 뭐야? 물의 개념이 작은 개념의 물이 아니라 바다 같은 경우에는 잔잔해 보이지만 항상 바다는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했을 때 신왕했을 때 임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거는 개수하고 좀 다른 특징인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는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충분하는 그런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충분지성이라는 게 한 게 뭐냐면 뭐 중국도 그렇고 올해 일본 같은 경우가 뭐 폭우로 인한 그런 것들 피해도 많았고 뭐 댐 같은 것이 이제 특히 중국 같은 데는 샨사댐이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붕괴될 조짐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 강이 무너지거나 뚝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댐이 무너졌을 때 큰 물이 휘몰아쳐서 흘러가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그거 바로
임수의 충분지성이다라고 하고요. 바다 같은 경우는 파도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 너울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너울 같은 게 괜히 이렇게 좀 높게 이르면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 너울에 쓸려서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바다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쓰나미죠. 해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임수가 왕했을 때는 충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임수의 특징을 갖다가 잘 조절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어야지만 임수로서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다가 항상 잔잔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다가 폭풍이 쳤을 때 큰 해일 같은 것이 넘어오게 되면 그거를 잘 제방할 수 있어야지만 그 임수의 그런 엄청난 파괴력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로서 임수가 왕하게 되면 제방을 하고, 병화로는 뭐란다? 병화로는 조후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임수일간이 왕했을 때는 무토병화를 쓴다. 예를 들었을 때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자월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신월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죠. 신월은 금이 왕하면서 임수가 장생인 그런 때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자월 내지는 신월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진월인데도 지지로 신자진 이렇게 수국을 형성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수일간이 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으로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임수일간이 반대로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모강절에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화항절 내지는 진술충미월 같은 토가 왕한 계절에 태어나게 되면은 무토를 쓰기보다는 일단 뭐예요?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 인성을 가지고 약한 임수를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용신법을 채용할 때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억부용신법. 강한 것은 억통제하고 약한 것은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억부용신법에 해당이 되는데, 임수일간이 왕하면 무토로서 통제하고 병으로서 도와주는 거니까 이 억부용신법의 억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임수일간이 약했을 때는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으로서 약한 임수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억부에서 도와줄 부자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억부용신법의 의미는 뭐야? 강한 것은 관성으로 통제하는 거고, 약한 것은 인성이나 비경겁제로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수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사주를 볼 때 일간이 임수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사주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절기로 봤을 때는 백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추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바뀌려고 하면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로가 되어야지만 유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또 다음에 6월에서 술월로 넘어갈 때는 이제 한로가 되어야지만 6월에서 술월로 넘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계절이 있죠. 신월, 유월, 술월인데 세 가지 계절이라기보다는 세 달이 있는데, 이 세 달은 모두 가을이다라고 하는 것. 계절로는 가을이면서 오행으로는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신월이 금이 강하고요. 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금이 왕하고, 그 다음에 지금 6월이라고 하는 것이 금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신유술 서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냥 큰 틀에서 금이 왕한 계절 안에 있는 술이라고 해서 금이 왕한 것으로 보지만, 원래 술토라고 하는 것은 토죠. 토왕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술월이라 하더라도 신유술 방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술월도 상황에 따라서 사주에 따라서 다시 금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금의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유월이 모두 금의 왕한데, 실질적으로 금이 어디가 더 왕하냐? 유월이 금이 더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또 신월하고 유월의 차이점은 제가 말씀드렸
했던 적이 있는데 지장간에서 약간 차이가 있죠.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죠? 네, 6월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두 가지 차이는 뭐예요? 둘 다 금왕절인데 신월의 금 본기는 경금, 양금인 경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월의 본기는 신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경금이 맑고 깨끗한 금일까요? 신금이 맑고 깨끗한 금일까요? 이거는 제가 경금, 신금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금 같은 경우는 제가 물어보는죠. 땅에서 금방 캐낸 녹이 슬고 거칠고 투박한 완철금이라고 제가 비유를 했고요. 신금 같은 경우에는 보석이라든가 주옥이라든가 다양한 금은 보석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신금이 어떻게 보면은 경금에 비해서 좀 깔끔하죠. 얼음도 있죠. 얼음이죠. 얼음도 금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금이 녹게 되면, 얼음이 녹게 되면 물이 되니까 금생수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경금으로 얼린 금에서 생기는 물보다는 신금이 생하는 물이 더 깨끗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개수를 설명할 때는 일간이 약할 때 경금, 신금으로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은, 신금 같은 경우는 경금으로서 생해 주는 것보다는 신금으로서 생해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인데, 따라서 여러분 뭐냐면, 신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무토라고 하는 것이 섞여져 있고요, 임수가 있으면서 왕금인 경금이 임수를 생하기 때문에 신월은 수가 굉장히 왕합니다. 금수가 모두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반대로 6월 같은 경우는 순수한 경금, 신금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신월에 있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불용, 격을 채용할 때라든가 용신을 채용할 때 쓰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6월은 경금이 있긴 하지만 요 경금마저 마찬가지로 무토와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경금은 불용, 격이라든가 용신을 채용할 때 얘는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순수한 신금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자, 신월의 수가 왕할까요? 6월의 수가 왕할까요? 당연히 6월보다는 포태법상은 여기가 목욕지가 되고, 여기가 수의 입장에서 여기가 장생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의 뭐가 되죠? 목욕지가 되죠. 목욕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욕지가 더 왕하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임수라든가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신월이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임수라든가 개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에 통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왕금이 경금이 생해준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원령 자체에 수가 없기 때문에 임수든 개수든 통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나 개수가 신월이나 6월에 태어났을 때 어느 쪽이 더 왕하냐, 당연히 신월의 임수 내지는 신월의 개수가 더 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신월하고 6월의 차이는, 신금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토, 토의 기호도 섞여져 있고 임수도 섞여져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탁기가 있다라고 보면, 6월의 금은 순수한 깨끗한 신금만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깨끗하다? 금이 당연히 여기가 6월의 금이 더 깨끗하죠. 그래서 임수라든가 개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제가 금백수성을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6월의 수는 임수가 됐던, 내일 개수가 됐던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금백수청이라고 하는 것은 금수쌍청이라고도 하죠. 금수가 모두 깨끗함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특히나 원령 자체가, 배경 자체가, 제가 월지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배경이라고 하죠. 배경 자체가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임수 개수의 본연의 특징은 뭐예요? 청징함을 이때는 좋아하게 되고, 6월의 임수는 신월과 다르게 충분하는 성질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6월의 임수도 뭘 좋아한다? 역시나 금백수청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임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 뭘 쓰지 않는다? 무토 내지는 기토를 쓰지 않는다. 이때 무토, 기토를 쓰게 되면 금백수청하는 것이 무토로 인해서 사주국세가 매우 탁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무토, 기토를 쓰지 않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식신을 써가지고 물을 더 깨끗하게,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갖다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물을 갖다가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백수청할 때는 토가 있기보다는 이렇게 목이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6월에 금왕절인 6월에 수살기가 강할 때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때요? 사주가
추워지죠. 한습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라고 하는 재성도 같이 있게 되면은 간목이 있으면 물을 깨끗하게 해줄 것이고, 병화가 있으면 6월에 추운 날씨를 갖다가 따뜻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제가 항상 임수할 때는 일간이왕하면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우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6월의 임수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간목 병화를 써야지만 6월의 임수는 가장 좋은 사주국세를 가질 수 있다, 사주국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월의 임수가 이렇게 간목 병화를 얻게 되면 국세는 정인격에, 정인 좀 이따 겨운 좀 이따 이 말씀하겠지만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 재성이기 때문에 식신생지하는 사주가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사람이 어질고 착하고 머리가 총명하고 말도 언변도 잘하고 이런 경우가 탁기가 뭐 더러운 탁기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생긴 것도 매우 준수하고 아름답게 생긴 사람이 많이 있으면서 사주 국세가 금백수정이 잘 이루어진 사람, 성격 자체도 좀 깔끔하고 외관도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 많다. 키도 클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쪽지를 주신 분이 있었는데, 오늘 23일인가요? 오늘은 23일이 아니고, 자, 오늘 날짜 21일인데, 23일하고 24일 날, 택일 때문에 저한테 문제를, 주신 분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뭐 하기는 좀 그렇고, 그날 23일, 24일 정도 돼야지만 제가 이거, 만들어서 아마 올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좀 늦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카페 같은 데서 개별적으로 쪽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개별적으로 잘 답은 안 합니다. 그냥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도록 그거는 하지만은, 제가 개별적으로 할 때는 저도 이걸 또 업으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좀 저한테 상담을 개별적으로 의뢰하시는 분들은 제가 소정의 상담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23일, 24일 어차피 저 빠지지 않고 계속 이거 하는 거니까 그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볼 때는 어떤 분들은 뭐 사주 격국 용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격국 용신은 너무 깊게 몰입할 필요는 없고요. 적당한 선에서 격국 용신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 임수일간이고요.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격국을 볼 때는 뭘 본다?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임수라고 하는 일간, 양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죠. 금인데 지지로 신금, 유금이 있을 때 유금은 음금이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하죠. 수를 생하는 금생수하는 관계 있기 때문에 임수인 입장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뭐다? 인성이다. 근데 인성 중에서도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일간은 양, 인성은 음이기 때문에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되는 경우에는 정인이라고 하고, 양대양, 음대음인 경우에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편인이 아니라 정인이 될 것이고,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 투출되어 있죠. 이 신금은 지지 원령에 있는 유중에 있는 본기 신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원한적인 뭐예요? 이것은 정인격이 된다. 정인격의 특징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정인격의 특징을 이제 슬슬 읊어주시면 됩니다. 정인격도 되게 꼼꼼하고요. 국세만 좋으면은 정인격, 편인격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수격, 통칭해서 인수격들이 대체적으로 국가의 보국 충정하고 집안의 효자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고 정인격들, 정확하고 꼼꼼한 스타일의 천직은 남을 가르치는 훈도지직이라고 하죠. 훈도지직이라고 해서 남을 가르치는 직종, 사실은 남을 계도하는 직종, 그래서 목민관이라고도 합니다. 목민관, 이건 뭐예요? 국가의 관청에서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직업, 쉽게 말하면 뭐예요? 공무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르치는 직업일 수도 있고, 또 요리사 같은 거 있죠. 그냥 단순히 말하면 요식업 이렇게도 표현하지만은 그냥 우리 그 셰프라고 하죠. 셰프라고 해줘야지. 이렇게 인성 있는 사람들이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수가 요리로 보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은 인수하고는 좀 상관없지만 식신이 있는 사람들이 또 식신이 어떤 뭐예요? 식신이 먹는 귀신이죠. 그래서 식신격들이 요리도 잘하고 잘 먹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수격들 훈도지직 내지는 목민관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물론 이제 뭐 요것만 있느냐, 무슨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걸 어떤 분은 이제 직업을 못 맞추면 저 사람 실력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 직업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직업이 몇 개인데요, 몇 개. 셀 수 없는 그 직업 중에서 그걸 딱 집어서 이 사람은 뭐 타워 크레인 하는 기사다, 이거 맞추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이 사람의 성향, 인수격인 성향을 가지고 이렇게 큰 틀에서 맞추면 되는 거고, 또 뭐 내가 지금 이런 직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걸로 바꾸려는데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직종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 얘기해 주시면은 이 사주하고 맞다. 또 여러분들 사주하고도 직업이 문제가 있지만 이 사주가 어느 대운에 있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바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평생 가는 것이 옛날에는 되게 많았어요. 그죠? 그냥 한 직장 들어가게 되면은 뭐 20대 초반, 옛날 같은 경우 20대 대학만 나오면 바로 취직해가지고 정년 65세까지 정년까지 쭉 그렇게 다녔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IMF 이후로는 그런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졌고, 회사를 다니다가도 요식업 통닭장사하고, 통닭장사 하다가 또 그냥 뭐 건어물 장사하고, 이렇게 직업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대운에 따라서 대운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주 틀이 또 바뀌기 때문에 대운에 따라서 직업이 달라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직업 못 맞췄다고 해서 저 새끼가 아니고 저 사람이 실력이 없다 이렇게까지는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정인격이 되겠고, 그 다음에 6월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뭘 좋아한다? 그쵸? 금백수청, 이걸 꼭 청함을 좋아한다. 다시 금수 쌍청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경금이 아니라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주 자체는 탁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좀 아쉽게도 이제 연지에 이렇게 축토 이렇게 들어와 있죠. 축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관이죠. 정관인데, 이 정관이 6월에 금백수정을 해야 되는데 토가 있게 되면 약간의 탁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은 유금이 있어서 유축 회금하게 되면 토의 기운이 금을 생하기 때문에 100% 맑고 깨끗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유금하고 합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이 축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을 이렇게 더럽히지는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일지는 신금을 이렇게 봤습니다. 지지 신금이죠. 금왕절인 6월에 유축회금하고 일지 자체 신금을 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임수가 6월에 태어나서 금백수청, 금수, 쌍청을 좋아하는데, 자, 일지에서 이렇게 신금을 보게 되면 이 금수, 쌍청으로 봐서 목화를 써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임수 자체가 너무 왕해져 있기 때문에 임수의 특징 충분한 성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무토병화를 써야 될 것인지, 여기서부터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6월에 임수가 다른 이렇게 신금이라든가 자수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을 때는 금백수청이라고 하는 틀로 가지만은, 지지로 예를 들어서 다시 자수라든가 이렇게 신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임수 자체가 다시 왕해지는 겁니다. 왕금이 생기는 데다가 아까 말했던 신월하고 유월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임수가 신의 뿔을 두게 되면 임수가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시 무토병화를 쓰는 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월간에 이렇게 정화가 있죠. 정화는 이거 신금까지 보게 되면은 인성이 매우 왕한 사주가 되죠. 정화가 금을 갖다가 통제시켜 주는 거, 이걸 갖다 뭐라고 하죠? 용제 파인, 인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땐 재성으로서 인성을 파한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재극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거죠. 근데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것도 용제파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탐제파인이라고 하는 개념도 같이 있습니다. 탐제파인이라는 것은 이거는 안 좋은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재성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얘는 용제파이는 뭐예요? 재성이 있어서 좋은 경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극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보실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극인이 돼 탐제파인이냐 아니면 용제파인이냐 이렇게 나눠서, 용제파인은 재성이 있어 좋은 것이고요, 탐제파인은 재성이 있어서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 정화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다? 지지의 뿌리가 전혀 없다. 그리고 임수 옆에 이렇게 첩신 붙어 있게 되면 정화가 자꾸 임수하고 임수가 자꾸 정하고 탐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 정화가 여기 있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요거 제극인, 요거 잘 머릿속에 잘 개념을 잘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극인이라는 것, 재성으로 인성을 극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탐제파인 되는 경우에 좋은 것이고, 용제파인하는 경우에 탐제파인하는 경우에는 나쁜 것이고요, 용제파인하는 경우에는 이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가 됐을 때는 시지에서 자수를 받기 때문에 일지 있는 신금하고 자수가 이렇게 되게 되면 합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신자진 수국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삼합이 돼서 수가 왕해지는 것으로 보는데, 요 진자가 없기 때문에 삼합이라고 해서 신자수국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에 원래는 금백수성이 되어야 될 사주가 일제신금을 보고 자수를 봐서 이거는 일간이 아주 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조우를 해야 되는 것인데, 무토도 없고요, 병화도 없고 정화 있는 것인데 자꾸 얘는 뿌리도 없는 것이 임수하고 자꾸 탐합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6월에 유축해금하는데 경금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금이 왕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떤 분들은 윤하격이 된다 이렇게,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스스로 종한다 이렇게 전체가 수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윤합격이 아니라 이거는 금이 많기 때문에 인성으로 종한다 해서 종왕격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이거 종격을 보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 용신으로 치용하는 것이 되게 애매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서 무토 병화를 써야 되는데 무토 없고 정화 있는데, 이 정화는 용신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매우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뭘 써야 되냐? 그냥 이거는 금이 왕한 상태에서 이게 따지고 보면 다 금덩어리인데 수 하나 요거 자수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로서 그 왕금의 기운을 갖다 설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고, 종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아마도 종합격이 됐을 때는 이것도 수로 용신으로 보는 것도 맞고요. 일반 내격으로 봐도라도 저는 그냥 왕금의 기운을 설하는 쪽으로 보는데, 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좀 사주 보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사주입니다. 수가 용신인데 운은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야죠. 수가 용신에서 왕금의 기운을 설하는 쪽으로 가지만은 이 사주가 금수가 많아서 한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세의 차원에서는 수가 용신으로 보지만은 어떤 차원에서 차원에서는 조우의 차원에서는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논쟁의 어떤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은 좀 용신하고 울로의 방향이 좀 달리 나타나는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 신해시도 경자시 마찬가지로 금수가 왕해져 있기 때문에 수가 뭐 용신으로 볼 수도 있겠고, 오는 확실히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토가 없을 때는 목이 있어서 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계시키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떤 거냐면, 임인시가 됐을 때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계하고, 인중에 있는 지장간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우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역시나 신금 옆에 인목이 있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된다? 인신 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목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민시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러분들이 카페라든가 이제 뭐 올리실 때 뭐 만세력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 요 밑에 지장간이 더 써 있죠. 축에는 개신기가 들어 있고, 유에는 경금 신금이 들어 있고, 신에는 무토 경금 무토 임수 경금이 들어 있고, 인에는 무토 병화 간목 이렇게 들어 있다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딱 보시면은 그냥 머릿속에서 지장간이 밑으로 쭉 보여야 되는 것이지, 만세력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걸 다 보고 하면은 절대 명리학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카페 같은 데다 글을 올리시는 분들, 질문을 할 때 글을 올리실 때 난잡한 거 뭐 이상한 말 신살 막 주구장창 이게 써져 있는 거 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원령, 그러니까 한눈에 사주 원국하고 대운하고, 요것이 대운이죠. 뭐 남자였을 땐 요 대운이고 여자였을 땐 요 대운이죠. 그다음에 그 세운만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만세력으로 올리는 것이, 그렇게 올리시는 것이 댓글을 사람들이 달기가 매우 좋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댓글 다는 사람들은 명리학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난잡한 거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딱 원국, 대운, 세운,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인 요 정도까지만 나오면은 다 뭐 댓글 달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걸 갖다가 또 친절하게 한자로 된 명식이 아니라 한글로 된 명식을 명식으로 이제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주 공부한 사람은 한자를 보는 게 편하지 한글로 된 사주는 되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명의 공부한 사람은 한자는 그림같이 보여지지만 한글은 일일이 저것이 임수를 써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페 하시에 들어와서 이제 하시는 글 올리시는 분들,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절대 한글로 된 사주 명식은 올리지 않는 것이 댓글을 얻을 수 있는, 댓글이 달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국, 대운, 세운, 나이 딱 요 정도만 깔끔한 만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거 그런 쪽으로 올려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민시 같은 경우에 인신상충돼서 이건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갑목이 진의 뿔들도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 자체는 갑목이 이제 왕수의 기운을 설하고 갑목이 정화를 생주해주는 구조로, 이렇게 구조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정화 같은 경우가 역시나 지지에 뿌리가 없고 갑목도 뿌리가 매우 약하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운에서라도 금순으로 가면 안 되고 목화운으로 가서 목화가 살아나서 조우도 돼야지만 이 국세가, 사주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생시에서 사시를 받죠. 화를 받지만은 유축해금에 요거 사시는 뭐가 됩니까? 지지, 육합, 사신, 합수, 이렇게 되죠. 합해서 수가 되기 때문에 사화의 기운이 많이 약해진다. 사화가 완전히 수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사중에 있는 병화가 많이 사신 합수가 되니까 수가 사중에 있는 병화를 갖다가 억압시키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많이 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병호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오화에 뿌리던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그래도 이 오를 이제 충분히 쓸 수가 있죠. 만약에 여자로 태어난다라고 할 때는 가장 좋은 생시는 병호시밖에 없습니다. 여자로 태어날 때 정민시 좋지 않죠. 무신기유시, 이거는 무신기유 이후 생시는 다 목화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났을 때, 여자아이를 태어났을 때는 신축운까지 운세가 좋다고 볼 수는 어렵죠.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민대운이나 가야 46이나 돼야지 이때 벌써 반평생 이상 가까이 살았는데 이때부터 운 좋으면, 물론 이때라도 운이 좋으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초년에 한창 공부하고 한창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할 그런 45대까지가 힘들다고 하면 얼마나 삶이 어렵겠냐고 해서, 만약에 오늘 21일 날 태어났다라고 하면 여자 같은 경우에 무조건 병모시여야지만 그나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추석이잖아요, 그죠? 어제 하고 내일까지 쉬니까 추석 연휴 끝까지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